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현대의학에 있어서 3대 통증 질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두 번째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세 번째는 섬유 근육통. 물론 분류하는 데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 세 가지를 3대 통증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서는 과거의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섬유 근육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약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은 외상 후에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 그리고 이런 통증과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피부 변화, 기능성 장애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이제 팔이나 다리에 외상이나 수술 등에 인해서 이제 손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그 손상 후에 발생을 하는데 심한 통증이 아니고 단순하게 염좌 같은 경우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다치고 난 뒤에 깁스같이 고정을 한다든지 유전적인 소인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환의 분류는 국제통증연구협회에서 1형, 2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1형은 명백하게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형은 증명할 수 있는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1형이 90%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것을 다른 질환명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Reflex Sympathetic Dystrophy), 그 다음에 수덱 아트로피, 그래서 수덱 위축증, 결국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형은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인데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질환의 증상 및 특징인데요. 통증은 우리가 손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강하게 발생합니다. 저 정도 다쳤으면 어느 정도의 통증을 호소를 하겠다는 게 상상이 가는데 상상했던 통증보다는 훨씬 강하게 발생하고 해당 손상이 치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팔다리에 흔한데 허리나 다른 부위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땀 분비, 혈관 운동성 징후 혹은 증상 그런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쪽 부위 피부의 과민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피부 체온, 색깔, 질감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머리카락이나 손발톱 성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다친 거하고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교감신경의 변화로 인해서 오는 변화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절의 경직도가 증가하면서 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육이 자주 경련이 오고 근육이 또 약화가 되고 위축이 되는 증상을 볼 수가 있고 여섯 번째는 통증 부위의 운동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통증 부위가 경직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고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의 진단 기준은 세계통증연구학회의 수정 진단 기준 부다페스트 크라이테리아에서 자기들이 만든 그 크라이테리아에 합당해야 이 질환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진단 기구를 사용해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어서 그 안에 속하면 이 질환으로 진단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손상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 두 번째는 네 가지 범주, 감각, 혈관 운동성, 땀 분비 부종, 운동신경, 영양, 네 가지 범주에서 세 범주 이상 적어도 하나의 증상이 있을 때, 세 번째는 네 가지 범주에서 두 범주 이상 적어도 하나의 징후가 있을 때, 네 번째 크라이테리아는 증상과 징후를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다른 질환이 없을 것. 이것을 전부 만족할 때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 방법은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점이 고통을 주는지 그런 걸 자세히 병력 청취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 신체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단순 촬영이나 CT, MRI는 부수적으로 다른 질환이 없는지, 손상 부위가 잘 치유되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골밀도 검사, 체열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적외선을 해서 몸 전체의 온도 변화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볼 스캔, 교감신경 및 자율신경 평가 검사, 우울감들이 심할 경우는 정신과적인 평가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형, 2형으로 신경 손상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전도, 신경전도 검사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가 기본으로 되는 것입니다. 소염 진통제, 항우울제, 가바, 작용제, 케타민, 엘스토닌, 혈관 확장제 다양하게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신경 차단술 같은 것을 동원해서 중재적 통증 치료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너무 심해서 못 견딜 경우는 척수에 약물 주입비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뇌운동 피질 자극술, 시상 자극술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리 치료도 필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후와 경과를 보면 손상 부위가 치유되고 나서도 환자들이 계속 통증을 호소를 하고 불편해한다면 빨리 병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예후가 좋겠죠. 일반적으로 혈관 운동성 이상 소견, 발한 기능 장애, 이건 초기에 잘 나타나지만 보통 회복이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몸이 위축이 된다든지 근육이 줄어버린다든지 위압감 호소한다든지 관절 운동이 잘 안 되고 뻣뻣하다든지 부종이 있다든지 운동 기능과 관련된 증상은 회복이 느리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신경계 증상은 회복이 잘 되고 또 운동 기능 장애는 회복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좋은 케이스, 나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보면 비교적 좋은 예후를 가진 경우는 골절이 유발인자인 경우, 그 다음에 감각신경이 없는 경우, 부종이 있는 경우, 속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웜 타입인 경우, 그 다음에 손상과 질환 발병 사이에 지연 없는 경우, 그러니까 다치고 나서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좋은 예후죠. 관절도 하나만 침범한 경우는 비교적 예후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고, 나쁜 예후인자를 보면 통증 기간이 몇 개월 이상 긴 경우, 그 다음에 통증 강도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프다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치료가 조기에 치료가 안 되고 굉장히 지연돼서 이제 늦게 치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후가 나쁜 경우가 되겠죠. 예방법이라 한다면 첫째, 다치지 않고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통증이 예상보다는 오래 가고 자율신경의 이상 소견을 보일 때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통증이 만성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에 한번 제가 통증이 만성화되면 신경 자체가 변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 자체가 변성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3대 통증 질병의 하나로서 섬유 근육통, 근육, 인대, 관절, 힘줄 등의 연부 조직의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전신 골격계 통증으로 뻣뻣해지고 감각 이상, 또 정신과적인 수면장애, 피로감 이런 것도 같이 동반이 됩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